이어서 질문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으시죠? 키워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정은이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한 만큼 나름 약간 이번에 트럼프와의 회의 때도 워싱턴으로 가지 않을까 여론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야당은 북한과의 통일과 그리고 이런 회담을 견제하고 불안정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이러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는 그 분단의 지속이냐 분단의 그 종식이냐 하는 걸로 갈라집니다. 진보는 분단 종식을 지향하고 있고 보수는 분단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지. 뭔가 지금 변화를 싫어하는 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보수고 현상 타파는 진보예요. 강철비라는 영화 봤어요? 혹시? 못 봤어? 한번 봐요. 거기 보면은 북쪽의 요원 엄철우가 남쪽의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관 곽철우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북쪽의 엄철우가 참 명대사를 날리더구만. 분단국의 인민들은 이제 그쪽 인민이라고 그러니까 분단국의 인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더 고통을 받습니다. 분단이 지속돼야만 보장이 되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수 세력을 자기 소위 그 유권자로 계속 그 포섭을 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뭐 대통령도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복으로 가야 돼. 반복에 화해협력, 대화 이런 거 다 싫어. 그거 하면은 자기 기득권이 깨져요. 화해협력이 되면은 안 되는 장사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반공 장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분단이 지속되거나 또는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만 보장이 되는 이익이라는 게 눈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어른거리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건 국민들이 고쳐줘야 돼. 아까 한 번씩 한 사람들은 그렇고 여기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예. 여기도 있어? 지금 갈등 중이십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네. 미국과 중국이 어쩌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상황에서 한국이 통일이 되었다. 통일이 되었다. 근데 만약에 그 한국이 중국에 친화적이지 않고 미국 친화적인 그런 입장을 취해버린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태평양 대양으로 나가게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필리핀까지도 다 미국이 뭐 군사를 지원하면서 방어선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중국이 과연 이 원심력이 중국이라는 큰 원심력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떠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동안에 유럽이나 중동에 주력했던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제 아시아 쪽에다가 좀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돌아온 것이 피보트 아시아로의 귀환입니다. 또 리밸런싱 아시아. 미국이 유럽, 중동 이쪽에다가 신경 쓰고 있는 동안에 중국이 어느새 부쩍 커가지고 이게 뭐 키를 재려고 그러네. 다시 찍어 누르는 게 그 사람들로서는 리밸런싱이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차이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올라갔단 말이야. 다시 찍어 누르면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 사람들로서는 리밸런싱이야. 그런데 별로 그렇게 그 정책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트럼프 들어와서도 지금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왜? 북핵 문제를 가지고 이제 중국을 자꾸 뭐 압박해 들어가고 견제해 들어가지만 그 사이에 중국은 어떤 이 국가 목표를 갖게 되느냐. 땅으로 해서 실크로드를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가겠다는 거고 바다로 해서 다시 또 유럽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지중해. 그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태평양은 미국 너 뭐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 어차피 우리는 대륙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너희들하고 미국하고 경쟁하려고 해군력 강화하고 하는 그건 낭비다 어떤 데면서. 어차피 우리는 대륙국가고 육군이고 징기스칸이 갔던 길을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바다 때문에 무슨 뭐 한국의 통일을 한국이 미국에 가까운 나라로 통일되는 걸 싫어한다. 그건 너무 걱정이 많네. 근데 중국은 이제 바다는 미국한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대륙국가로서의 강점을 발휘하겠다. 근데 그렇게 걱정이 많은데 살찌는 거 보면 참 특이하다. 걱정이 많으니까 비축해둬야 돼서. 바로 뒤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래 연세도 높으신데 기다리셨습니다. 예, 일본 네, 저희 키워드는 일본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봤는데 왜 하필 일본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 우리 한반도가 긴장이 좀 돼야 되고 통일되는 걸 조금 안 좋아하는 불편한 그런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4월 중순에 아베 수상이 그 미국을 꼭 방문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좀 일본이 속내는 무엇인지 한번 듣고 예. 싶습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 이제 통일의 원심력이라는 점에서는 뭐 크게 이제 차이가 없는데 이제 아베한테 이제 자민당한테 정권을 뺏기면서 아베가 총리가 되는 바람에 일본이 이제 극보수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가게 혈통상 그 외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케라고 해서 그 전범이에요. 그 기시노부스케 시절에 기시노부스케 외할아버지가 꿈꾸었던 대동아 공영권 그 시대에 일본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랬던 일본을 부활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 일본 깃발을 달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그 과거에 일본군들이 했던 왜 이게 저 우길승천기라고 그래서 저 홍게 막 빛깔 버전 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극우파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이에요, 그게. 그 아베는 이제 그것이 자기 정치 인생에서의 목적입니다. 근데 일본 헌법 구조가 바로 그걸 막고 있어요. 절대로 일본 자위대는 공격을 받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칠 수 없다. 밖으로 못 나간다. 안에 있다가 때리면 거기서 그냥 맞고 끝내야지 뭐 쫓아간다든지 이건 안 된다. 그게 전수방위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본 헌법을 고쳐야만 된다는 국민 여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거 빨리 북한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크게 당할 수 있다. 내지는 전쟁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자위대가 먼저 나가가지고 북한을 뭐 억제하든지 하는 그런 식의 법적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북한이 사고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한 명만 더 받을게요, 장관님. 네. 한 명만? 네. 지금 갈등 중이십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 키워드는 통일 후 한반도에서 핵은 약인가 독인가인데요. 통일이 된다면 우리 한반도에서 핵 무기를, 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다른 나라들이 견제를 하고 그래서 또 고립이 되는 그런 독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국력 강화에 도움이 돼서 그게 약이 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우선 첫째, 북한에 핵이 있으면 북한이 핵이 있는 한은 국민들 절대 다수가 북한과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식한 사람들 중에도 아니 통일된 북한의 핵을 왜 없애려고 그러냐? 통일된 뒤에 그 통일되고 나면 그 우리 건데 북쪽이 만들었지만 우리가 써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건 천지문간 못하는 소리예요.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핵을 폐기시킨 조건에서 폐기시켜 나가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민심이 연결되고 통일이 구심력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이 되도록 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통일된 뒤에 핵을 가지겠다고 하면 그전엔 통일되지도 않지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통일됐다
하더라도 핵을 가지고 있는 코리아는, 유니파이드 코리아는 그날로부터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제재는 핵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제재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은 제재를 받아도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게 제재가 가져오는 이 피해가 별로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외 경제 의존도가 10%밖에 안 돼요. 우리의 대외 경제 의존도는 90%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같은 제재를 받으면 일주일 못 버텨요. 그러니까 통일된 데 이게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적인 그 간섭, 그 제재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없고 통일의 기반을 닦아나갈 수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은 평소에도 이제 강연이나 특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눈을 마주치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이런 강연은 또 처음이시죠? 아니, 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는 지금 의자까지 만들어놔서 그런데 네. 어떤 기자가 나를 그렇게 평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 보면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마당극 배우가 관중석으로 들어가면서 말 걸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게. 네. 또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조금 전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거는 이 사람이 강의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거든.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몇 번 해보면은 자기가 언제 질문 당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집중도를 높이는 일종의 영업 비밀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꼼수라고 하겠지. 네, 우리 장관님 워낙에 열정도 넘치시고 하고 싶으신 얘기도 많으셔서 다시 한번 또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저희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통일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분단이 내면화된 우리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평등과 협력의 가치를 생각하고 또 평화와 화해, 공존과 희망의 통일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첫 번째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만둬야 됐지 않았었나,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죠. 이후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적으로는 빠져. 교묘해가지고 1044 나누기 아, 2학년이? 최연수자고 내 앞으로 오가야지. 자, 하나, 둘, 셋.